그 다음은 감각인데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조금 눈에 들어오는 대화. 어머니 죽음이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납치를 당하는 거야. 어디로 납치를 당하는 건데요? 그걸 모르니까 납치라고 하는 거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면 그건 납치가 아니잖아. 그럼 끌려가는 곳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줄거리를 잡지를 못했는데, 헛된 삶을 감각적으로 끝까지 경험하는 것도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들 중에 하나야. 어쩌면 내 말대로 감각은 나를 구원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감각이야말로 나를 살아남게 하는 힘이지. 감각을 무시해서는 안 돼. 최근 생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워즈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설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어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지적 호기심, 지적 뭐 스노비즘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만족시켜주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나라라는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나라라는 말 자체도 되게 중의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여기 소설 속에서 쓰고 있고, 네,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진짜 막판에 여기 또 오디푸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과도하게 친밀한 고독. 어느 날 나는 꽤 유명한 정신의학자이자 심리치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나의 큰아버지의 막내 아들, 곧 나의 사촌형으로 이름은 방일곤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나오고, 뭐 그리스 신화면 뭐면 쭉 얘기가 많아요. 섹스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나는 매미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혹시 매미와 돌연변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넌지시 오늘 떼보았다 라고 하는데, 그 제가 아까 이제 어떤 낱말, 어떤 대상에 이제 되게 집착해서 그거를 이렇게 쭉 밀고 간다라고, 진짜 언어적으로 끝간데까지 가본다,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 최수철이 낸 소설 중에 책 제목 자체가 매미였어요. 그것도 중편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매미에 계속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수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꾸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기 한 마리 매미에 불과한 거야. 그때 이제 상대방이 또 그 매미의 고독 운운할 거라면 시작도 하지 마. 근데 계속 그 매미의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은 여름날 뜨거운 한낮에 맹렬하게 울어대는 매미의 고독이라는 게 무엇인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매미가 별로 고독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그 모티프를 하나 가지고서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이나 돼서야 비로소 내 이야기 속 여주인공의 이름은 유아경이었다. 그녀는 미술관 큐레이터였는데 언제 처음 그녀를 만났는지 기억이 흐릿할 정도로 첫인사를 나누고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그야말로 순조로웠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루해가지고 이 줄거리까지는 제가 못 잡고, 생각보다 되게 야한 장면들이 많아서 그것도 조금은. 근데 이제 주제가 사랑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었을 것도 같고요. 그 여기 보면 이제 해설이 거의 논문 수준으로 정치하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작가의 말인데, 선생님이 작가의 말을 딱 한 바닥을 딱 쓰셨더라고요. 이 깔끔한 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알레고리의 사전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만한 적합한 대상이나 상황을 대신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사랑이라는 테마를 중심에 두고서 의자, 헌신 혹은 희생, 가면, 페르소나, 모래시계, 기다림 혹은 운명, 욕조, 이게 이제 트라우마고요. 매미, 이거는 고독 혹은 헛된 열정. 이렇게 이제 괄호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의자, 가면, 모래시계, 욕조, 매미라는 5개의 알레고리로 5편의 소설을 구성해 보았다. 앞으로 죽음의 알레고리와 예술의 알레고리에 대해서도 써볼 계획이다.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막 또 도저한 이런 텍스트를 또 쓰실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이제 문단인데 두 문단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알레고리는 곧 상징이다. 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상징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것들은 이 시대 우리 삶의 맥을 짚어주는 실로 계시적인 것들이 아닐까 한다. 2021년 최수철. 이런데 작가의 말에 대명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했다라든가 내가 뭐 했다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게 문장도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썼고, 알레고리하고 상징은 그 A는 B다라고 했을 때 알레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하는 뜻이 아주 명확한 경우, 그러니까 우의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솝우화 같은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이라는 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수사 관련해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알레고리하고 상징을 거의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소설 쓰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을 잡아서 혹은 이제 개념이 먼저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간다. 이게 그렇게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들을 보면 우리가 뭐 세계문학에서 많이 예로 들 수 있겠죠. 뭐 톨스토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야기를 나아가는 식으로.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결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또 재미지는 그런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 녀석들이 또 막 새끼를 치고 사람을 만나서 뭐 친구가 되든지 뭐 해서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톨스토이 같으면 결혼을 시켜가지고 많은 이제 아이들을 또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돈키호테, 피카레스크 소설 이제 그런 식의 원형인데, 최수철은 전혀 다른 식의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문단에서는 굉장히 진짜 지금 우리 문단에서 너무나도 이례적인 이제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그거를 증명하듯이 판매 부수도, 자, 이참에 한 번 더 제가 광고를 하면, 비싼 시기에 나왔는데 제 소설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문학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최수철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보적인 입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학적으로 좀 이제 인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게 이제 작년에 동인문학상이었을 텐데 독자들도 조금 더 주목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오랜 이 최수철 애독자로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독자들, 어쨌거나 20, 30대 독자들이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요즘 20, 30대 여러분의 관심사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소설도 있다는 거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독의꽃을 그 사이에 읽게 되면은 요것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께부터가 그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막 보들레르도 생각나고, 너무나도 이제 플라톤이니 뭐니 막 그리스 철학도 막 생각나고, 파마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압류들, 얼루전들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소설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후에 아까 이건 이제 사랑의 알레고리고, 죽음의 알레고리, 예술의 알레고리 이런 것도 이제 써본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통 이렇게 작품들이 여러 개가 실리면은 다 발표를 보통은 하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예컨대 5편이면 한 서너 편 정도는 어디 잡지에 이렇게 발표된 작품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게 없더라고요. 수록지면 이게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혼자서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실성과 진정성과 장인정신과, 네, 58년 개띠인데 58년생인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있으신데, 1958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수철은. 이거 공중누각 화두 기록가서 이때부터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 속도감,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말씀드렸듯이 청탁이 와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꾸준한 그 페이스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런 주변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자기만의 어떤 글쓰기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런 것도 되게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